안녕하세요. GTU레듀의 국어 황혜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예비 문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시험 문제 유형의 해설은 다른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고요. 앞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지, 뭐가 변화되지 고민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준비한 겁니다. 긴 건 아니고요. 아주 짧으니까 뭘 알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 수업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가장 많이 달라진 게 뭐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2021학년도와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면 문항의 배열들이 좀 달라지게 된 걸로 지금 나와져 있어요. 기존의 유형들이랑 관련지어서 라고 이야기하면 기존에는 1번부터 5번까지가 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말하기와 관련된 지문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고 6번부터 10번이 작문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 11번에서 15번이 문법과 관련된 문항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머지 문항들 16번부터 45번까지의 문항들이 바로 독서 지문과 문학 지문으로 제시가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 문학 지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2022학년도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바뀌면 2022학년도에서는요. 화법 작문이거나 문법의 매체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뭐예요? 얘네들을 선택하는 수업이 바뀌게 되었지요.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실 수 있으신데요. 선택과 관련돼서 화작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이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문항지 자체에서는 이 선택 문항을 가장 마지막 뒷부분으로 넘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번호라고 얘기하는 문항과 관련돼서는 이제 얘가 35번이라고 얘기하는 문항들로 35번에서 45번 문항으로 빠져있는 경우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나머지 얘네들이 이제 앞부분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럼 얘네들과 관련돼서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면 배열은 독서나 문학이 공통이라서 만약에 여러분 시험지에 맨 앞으로 지금과 똑같은 구성으로 주게 된다면 국어 언제 보지요? 맨 앞 시간에 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독해에 집중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열과 관련되어서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화법 작문이나 문학 매체, 언어화 매체를 선택한 친구들이 뒷부분의 시험지를 먼저 푸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바로 지문 독해부터 넘어가게 되면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상위권 친구들은 어디를 봐도 무엇을 봐도 상관없이 늘 안정되고 괜찮게 문제를 푸는 친구들이 있다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화법 작문에서 이제 워밍업 하는 시간들 뒤에 독서나 문학을 풀었었던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거에 익숙해진 친구들이기 때문에 문학 배열과 관련돼서는 꼭 제시된 순서가 아니라 뒷부분부터 푸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배열과 관련되어서 배열의 차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가 되어져 있다면 두 번째 화법 작문은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배열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배열 이후에 화법 작문이나 언어 매체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화법이나 작문은 기존에 나와 있었던 문제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기존 나와져 있었던 1번에서 10번까지의 문제 유형들을 그대로 유지한 형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작을 선택했을 때의 장점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기출이 많겠죠. 기존에 계속 풀려나왔던 출제됐었던 유형들이 다 여러분에 모일 테니까 문제일 테니까 그래서 화법 작문은 유지가 돼서 기출 시험지가 많다는 게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단점은요, 그러면 화법 작문은 기존에도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큰 변별이 없습니다. 이건 다시 이야기하면 상위권을 노리는 친구들이 화법 작문을 선택했을 때는
정시에서는 표점을 낮추는데 뭐예요? 표점이 높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표점이 떨어지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화법작문을 선택하는 게 단순히 내가 어느 대학이나 내가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가와 관련지어서 선택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단순히 그냥 쉬운 문제니까 맞으니까가 아니라 정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표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표점을 관련지어서는 화작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큰 메리트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상위권 친구들은 언어와 매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선택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의 단점, 언어와 매체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언어와 매체, 이 언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기존의 문법 문제라고 보실 수 있으시면 돼요. 기존의 문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 1, 2학년 친구들이 문법 싫어하는 친구들 상당히 많아요. 특히나 수능의 문법들은 학교 내신에서 배웠던 딱 그 범위가 아니라 전 과정의 개념을 얼만큼 잘 활용하는가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문법을 잘하는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상위권 친구들일 거고, 그래서 앞서서 화작이 여러분들한테 표점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문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화작문 선택한 친구들보다는 표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문법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그런데 기존의 이 문법 문제들이랑 똑같다는 점에서 얘도 뭐라는 거? 기출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충분히 뭐예요?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알 수 있어요. 5번에서 11번에서 15번의 문법을 그대로 살려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에 기출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하지? 그건 아니에요. 문법은 기출이 있고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복병이 뭐야? 그러면 바로 얘가 되는데요. 매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시가 되어져 있는데 기출지문과 관련돼서 매체가 큰 문제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매체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식적으로 알게 되어져 있고 나와져 있는 문제도 매체의 특성에 대한 것들이 나와져 있어요. 신문 혹은 인터넷 혹은 TV라고 이야기하는 각각의 매체에 대한 개념들을 배웠고 그게 복잡하지 않은데요. 이 매체의 특성에 플러스 뭐를 이야기한 거냐면 요거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 교과 과정에 배우면 이게 이제 어디랑 섞여 있냐면 이 매체 부분은 장문적 성격들이 드러나 있어요. 장문이나 화법적 성격들이 드러나 있는 게 복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글이나 말하기 속에 어떤 매체, 방송 매체 그럼 뭐겠어요? 화법과 관련되어져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신문 그럼 뭐가 돼요? 장문과 관련되어져 있겠지요. 그래서 매체의 특성이 전혀 새로운 것이냐? 그렇지는 않는데 화법과 장문에 매체가 조금 더 선택지가 추가된 거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면 돼요. 거기에 언어와 매체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매체의 특성을 모르면서 동시에 여기에서도 뭐가 나와져 있냐면 문법을 묻는 문제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 부분은요. 기존의 화법작문에서 크게 변형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더라. 화작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문법의 비중이 조금 더 커졌고 화작문의 매체의 특성이 무엇이 된 것이다? 추가가 된 거다. 근데 매체의 특성이 어렵지 않으니 문법을 잘하고 문법에 자신이 있는 친구라면 언매를 선택하는 것이 정시에서 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택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의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요. 선생님 저는 죽어도 문법이 자꾸만 틀려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들 뭐가 되실 수 있어요? 화작을 선택하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 화작 같은 경우는 대신에 지금 요즘에 나와져 있는 유형들이 계속 화법과 장문이 지문이 길어져요. 시간을 줄이는데 조금 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문법의 개념은 제가 그동안 많은 학생들이랑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문법의 개념어를 얼만큼 빨리 문제에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시간차가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언매를 선택하는 친구들은요, 문법을 주기적으로 계속 공부하고 개념어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는 친구들이 언매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어와 매체 혹은 화법과 작문 뭐가 중요할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잘하느냐 혹은 무엇을 정말 못하느냐를 뭐예요? 선택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뭐다? 내가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느냐, 어디까지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를 선택하시는 게 필요해요. 표점을 높이겠다고 무조건 언매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언매 선택해서 다 맞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존에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수험생들한테 기존에는 1번부터 15번까지는 다 맞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되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화법이나 작문을 선택하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든 다 맞을 자신이 있는 걸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못할 거야가 아니라 다 맞을 수 있는 거, 그리고 다 맞을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들에게 배우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독서와 문학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럼 독서와 문학 부분은 어려운가요? 라고 하면 배열적인 차이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데 예비 문항에서 약간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이 문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독서는 기존에도 그랬었던 건데 이 문항수는 항상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문항수가 아니라 지문수가, 얘는 지금 세 지문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맨 앞부분에 뭐예요? 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었고, 시와 소설이 드러나 있었는데, 소설 같은 경우는 고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소설, 고전 산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예요?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고전 소설, 고전 산문이 두 개의 지문으로 길이가 되게 길게 출제가 되어져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작품으로는 현대시라고 이야기하는 현대소설, 그대로 제시가 되어져 있었고, 현대소설은 원래 나와 있던 유형에서 크게 변한 게 없는데, 고전소설과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요, 고전시가가 산문이라고 얘기하는 독서에, 다시 이야기하면 해설과 관련되어져 있는 고전시가 작품들이 묶여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혀 없었던 유형이냐? 그렇진 않아요. 예전에 기출 중에 고전시가를 맨 앞부분에 가를 주고 나, 다 이렇게 줬었다면, 이번에 예비문항에서는 조금 특이하게 해설 중간중간에 작품들이 삽입되어져 있는 것 정도들만 좀 다르게 돼서 독서와 고전시가를 좀 혼합한 형태들의 문제들이 제시가 되어져 있었는데요. 이건 유지가 될 수도 있고 유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문제 유형들이 전혀 나온 적이 없었나, 기존에? 그렇지 않아요. 기출문제에 얘네들은 다 나와 있었던 지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공부들은 이제 방학 동안에 어떤 준비, 어떤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까라고 얘기를 하시면요, 제일 먼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정리하시면, 제일 먼저는 선택하셔야겠죠.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것인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잘하고 있는 지원의 학교라고 이야기하는 목표 대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표점을 어디까지 고려해 봐야 하는가. 그 다음 두 번째, 자신이 보여져 있는 항상 뭐 해야 돼요? 얘네들은 만점이 목표로 공부가 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독해 습관을 점검하기에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는 방학 동안 공부해서 무조건 얘네들은 다 맞는 게 목표를 세우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선택도 중요하지만 만점을 목표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독서와 문학 같은 경우는 배열을 제외하고 두 번째, 기존 유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방학 동안에 공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기출을 바탕으로 유형에 대한 충분한 연습을 해두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문학 같은 경우는 EBS와는 연계가 계속됩니다. EBS 연계는 유지가 될 거고요. 독서도 EBS와 연계가 되기는 하지만 문학이랑 연계도를 학생들이 크게 체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개념 정도들만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EBS 연계되는데 그러면 EBS 나오기 전까지는 손 놓고 노나요? 아니지요. 기출을 통해서 선택지나 문제, 출제 경향들을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지문들이 변화하지만 지문의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방학 동안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기존에 나와 있던 기출, 화법과 작문을 나누든 문법을 나누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은 기존의 기출형이랑 같다고 했고 화법 작문도 기존의 유형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기출을 바탕으로 새로운 EBS 교재가 나오기 전까지 충분한 유형을 연습해 둔다면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약간 변형된 국어라 할지라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기출 유형은 어떻게 분석해야 합니까? 지문을 해석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지문이기 때문에 이 지문에 이 문제가 왜 나왔는가? 문제를 풀면서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끝까지 파헤치셔야 하고요. 그거를 설명해주는 선생님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출제자의 눈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출제자의 눈을 가지려고 노력하신다면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여러분이 목표하시는 대학을 반드시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목표하는 대학을 가는데 기출의 유형을 분석하고 출제자의 눈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건 지틸 에듀의 황혜진 국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셔서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